여러분, 나르시스트 중에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나르시스트 같지 않아서 알아볼 수 없는 유형이 있어요. 사례들을 보면 30년간 같이 지냈던 직장 동료, 20년간 만나왔던 친구가 이 유형인지를 전혀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일이 터지면서 알게 돼서 큰 충격과 피해를 받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유형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내연적 나르시스트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할지, 그리고 혹시 내가 이런 나르시스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내연적 나르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외연적 나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연 나르가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연 나르는 수줍고 소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엄청나게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왜 이게 나르시스트냐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반대지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외연 나르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내연 나르든 외연 나르든 나르시스트의 본질을 아시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데에 목숨을 건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대결을 한다고 상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상대로 나오면 이기기가 힘들까요? 힘이 센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힘들죠. 근데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자존감을 지키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나르시스트입니다. 왜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스스로 괜찮다는 느낌, 자존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라는 느낌이 나르들의 마음속의 감정의 기본값이에요. 얼마나 순간순간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타인의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 순간은 잠깐 나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이 나르라면 목숨 걸만 하지 않아요? 힘있고 강해 보이고 남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그 자존감을 채우는 게 외연 나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내연 나르도 그걸 원하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반대의 방식으로 그걸 채우는 게 바로 내연 나르시스트입니다. 희생자, 헌신자 역할을 통해서 착하다고 인정을 받고, 피해자 역할을 통해서 동정받을 만하다고 인정을 받고, 조금이라도 비판을 받아서 내면이 무너지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다니는 게 내연 나르시스트의 모습입니다. 그럼 원리를 알아봤으니까 구체적으로 내연 나르들의 특징 7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혹시 내가 그렇진 않은지 떠올려 보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겉으로 볼 땐 조용하고 착해 보인다. 모임 같은 데 가면요, 조용히 있으면서 굳은 일 도맡아서 하려고 하고, 혹시 적응 잘 못하는 사람이나 힘든 사람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게 진짜 내성적이지만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내연 나르시스트라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진짜 선한 사람이랑 내연 나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선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는 선에서 희생을 합니다. 내연 나르는 지나치게 희생을 해요. 왜냐?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하게 행동을 하죠. 누군가 당신한테 진짜 너무 과하게 잘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시기, 질투, 부러움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의 사람을 부러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노력도 하고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내연 나르들은 이것도 지나칩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이 급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질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분노를 느껴요. 감히 네가? 이런 거죠. 어이없죠. 왜 그러냐면 이들은 누군가의 우위에 있을 때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고, 누군가의 아래에 있을 때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비참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나감으로써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들은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나를 비참하게 만든 저 인간한테 화가 나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은요, 화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해보면요, 내연 나르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항상 누르고 있어요. 너덜너덜한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복구하기 위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환상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대단한 사람은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실수도 하는 거고 잘하는 게 각자 있겠지만 뭐 부족한 것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연나르들은 이러한 자기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될 때 엄청난 좌절감과 비참함을 느낍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할까요? 뭐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그게 싫으면 뭐 이 부분에선 좀 노력을 해야겠다, 내 부족함을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니에요. 이게 뭘 하게 되냐면 남 탓을 하게 돼요. 나의 특징이죠. 내 기분 나쁜 건 다 남 탓이야.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죠. 나르들이 착한 가면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표현할 수는 없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분노를 악플, 키보드 워리어로 푸는 내연나르들도 굉장히 많죠. 자, 네 번째 특징으로는요, 공감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착한 사람인 척하고 힘든 사람 이야기 잘 들어준다면서 공감 능력이 없을 수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연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상대가 어떤 감정,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아차려서 그거를 자기 입맛대로 잘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남의 초반에는, 이런 내연나르들을 만날 때 초반에는 이 사람이 진짜 내 감정을 너무 잘 알아주는구나,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인지적 공감은 하지만 정서적 공감은 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인지적 공감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감정을 느꼈겠네, 그럼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해줘서 호감을 줘야겠다, 이게 인지적 공감이에요. 머리로 하는 공감이죠. 근데 진짜 공감은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걸 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공감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상대방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거를 내연나르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나르들이 아무리 얘기를 잘 들어줘도 뭐 3-4번 정도 만나다 보면 묘하게 내가 뭔가 표현하는 거랑 핀트가 안 맞는데 라는 느낌을 느끼게 되죠.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어서 공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이용하고 상대에 대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인지적 공감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5번째, 가까운 관계에서는 외연나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외연나르, 내연나르가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둘 다 똑같이 마음속에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환상이 있는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환경에 가면 외연나르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내연나르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연나르의 모습을 보이던 사람도 진짜 가깝고 내가 막 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상대 앞에서는 외연나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가까울수록 더 잘해주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들은 가까운 관계를 오히려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밖에서는 엄청 호인이고 막 사람들한테 베풀고 이런 아버지가 있죠. 근데 이런 아버지가 집에 와서는 가정폭력하는 경우 있잖아요. 애는 나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 상황에서는 외연나르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강약, 약강, 전형적인 내연나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 6번째는요, 도움이나 배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진짜 안타까운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발전을 잘 하지 못합니다. 발전을 하려면 내가 못하는 건 배우고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청하고 그래야 빨리 발전을 하잖아요. 내연나르는 이걸 못해요. 왜 못하냐면요, 내가 도움을 받고 배움을 얻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나한테 부족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걸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신이죠. 내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 너무 아프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우니까 그걸 또 피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치료를 하고 고치고 나아지고 이런 과정을 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7번째, 내면화된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거는 부끄러운 감정이잖아요. 뭔가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거나 그럴 때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는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우리한테 유용한 감정이죠. 그래서 잘 활용하면 이 수치심을 잘 우리가 도움이 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연나르들은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수치심이라는 게 그냥 내 존재의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내면화된 수치심이라고 부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존재인 거죠. 어린 시절에 너는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스럽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야, 이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내면화된 수치심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평생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나르들, 특히 내연나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내연나르들이 있다면 어떻게 손절을 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여러 다른 분들의 영상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만약에 내가 내연나르라면 물론 진짜 진단을 받을 만한 인격 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삶이 고통스럽고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해결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각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죠.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르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이미 너덜너덜해진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 자존감이 완전히 파괴되는 건 정말 심리적으로는 그냥 죽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각하는 것 자체가 내 자존감이 너덜너덜하다는 걸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너무 아파요. 이거는 상담하면서 많이 내담자분들이랑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 느낌이 뭔지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저 스스로의 심리치료 과정에서도 많이 느꼈었고요. 그런데 이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치료될 수가 없고 그 수치심으로부터 평생 노력해도 결코 도망칠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내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물론 뭐 쉽진 않죠. 두 번째는요, 사랑이라는 거를 다시 배우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너무 말랑말랑한 이야기 같죠?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나르님들이라면 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집착이나 소유욕을 사랑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사랑에 실망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꼭 의대를 가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몇 억이 들든 너한테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거야. 아니면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만 생각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나는 죽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거 사랑일까요? 완전히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욕망이고 집착이죠. 진짜 사랑은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궁금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너는 이런 걸 느끼는구나. 너는 이거를 원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당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슬픔을 느꼈구나. 네가 슬펐다니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을 하는 거죠. 수치심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심리치료사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